우리나라의 홈택스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택스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제공을 하긴 하는데 뭐 디자인 자체도 우리나라 10년 전처럼 약간 느낌상으로는 뭐 윈도우 XP 같은 느낌의 그런 디자인 모델로 해서 이제 신고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에 갔다 보니까 아직도 팩스도 많이 쓰시고 네. 전산화가 좀 덜 돼가지고 종이용 수정도 많이 쓰셔야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이런 뭐 세무사랑이나 더전 같은 이런 회계 프로그램 혹은 뭐 홈택스 이런 것들은 일본에는 지금 뭐 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는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할 시점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한국에는 전자세금 계산 제도가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세로라는 홈택스 이전 버전이 있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위주로 하는 사이트였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시기였냐면 세금 신고를 한국의 되게 예전 버전이에요. 막 그 재무제표도 이렇게 도장으로 계정 과목들이 다 있어서 그거 찍고 막 이렇게 하는 시절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우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은 그냥 우편 신고 이렇게 뭐 서류해서 보내면 끝나는 시스템인데 일본은 내가 세무 신고서를 다 출력을 해요. 그리고 두 부를 똑같이 출력을 합니다. 똑같이. 그래갖고 한쪽에는 정본이라는 도장을 찍고요. 한쪽에는 사본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네.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합쳐서 넣고 나한테 다시 환송용 우편봉투를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 도착을 해요. 세무서 직원이 그거를 이제 봐서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아 이게 원본이랑 사본이 똑같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본에다가 이제 이건 맞는 겁니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다시 환송용 봉투에 넣어서 다시 저희 쪽으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우편 신고를 하면 보통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그게 와요. 그럼 이제 우편 신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해가지고 신고가 너무 느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좀 전산화를 좀 해야 되는 거를 강제로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도장을 안 찍어줘요. 네. 그러니까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너가 신고한 거를 내가 잘 받았어라는 도장을 안 찍어줘서 그러면 이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접수증을 못 받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비자를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신청한다거나 할 때 세무서에 접수했다라는 그 증빙이 필요한데 그 증빙을 안 주는 거예요. 너네 일부러 전자로 이제 신고해야만 접수증을 줄 거야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게 전산이 좀 느리긴 하고 팩스 아까 말씀 주셨는데 팩스가 메인이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약간 못 믿어요. 이메일은 해킹이 될 수 있지만 팩스는 해킹이 안 돼.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보안을 위해서 외부랑 이렇게 연결을 끊어놓은 그 내부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같다고 있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외부망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망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메일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네, 거의 다 팩스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우편이 그 다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제 프로그램 세무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하고 더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월등히 빠르고 엄청나게 편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들만 많이 쓰긴 했는데 일본은 회계 모듈을 따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 모듈을 따로 구입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신고, 뭐 감가상각 신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듈을 따로 사서 구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회계를 하다가 이거 법인세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거기까지 회계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다시 세무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세무 프로그램에서 보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또 다시 그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한 10에서 15년 전에 하던 맞습니다. 그 방식인 거네요. 네, 엄청 예전 버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일본에도 지금 뭐 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버전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로 하는 모듈들도 하나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 Y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이 너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새로 나온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이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이게 좀 잘 안 바꾸는 습성도 있고. 예, 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새로 나온 회계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싸게 제공을 하고요. 세무사 없이도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고요. 훨씬 편합니다. 클라우드 형식으로 다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광고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리사 없이 다 처리드립니다. 그래서 맡겼는데 사고가 생기는 거죠. 뭐 외상 매출금을 안 쓰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물론 자동으로 한다, 뭐 싸게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뭐 저렴한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이제 컨셉을 바꿔 가지고 세리사님들과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바꿔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세리사님들 만나셨을 때 이런 얘기도 하셨는지 궁금한데, 우리나라 지금 세무사님들은 제가 보기엔 한 3, 40대 정도 되시는 세무사님들은 거의 AI를 안 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좀 그런가요? 일본도요? AI를 어떻게 쓰시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쓰시는 분들은 워낙 잘 쓰시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못 쓰시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한국보다는 연배가 세리사님들 나이대가 높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잘 활용을 해요.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도 이제 레인지가, 그러니까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클로드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 이제 위하거나 세무사랑에서 전 뭐 자료들 다 긁고 와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일본은 약간 그런 거는 아니어가지고 영수증을 우리가 그 스캔을 해서 올리면 그거를 뭐 엑셀에 CSV 그 파일로 해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 분계장을. 그럼 그 분계장을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는 시스템으로 그 AI를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뭐 활용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전달의 재무제표랑 요번 달에 재무제표를 뽑아가지고 전달은 들어갔는데 요번 달에 안 들어간 거 뭐 있어, 이런 걸 찾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은 이제 소비세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과세랑 면세랑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본은 그거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샀는데 이걸 포장해서 가면은 세율이 다르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식당에서 먹으면은 세율이 다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자체가 워낙 헷갈린데, 이런 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다거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AI가 그 많이 위하거나 세무사랑에서 포함이 돼서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이제 개개인별로 다 내가 영수증을 일본 회계 프로그램에 올릴 수 있게끔 바꿔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영수증을 스캔해가지고 글씨로 나오는 것까지는 지금 되는 거죠? 네, 일본도?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되고, 네. 그거를 올려가지고 자동으로 회계 프로그램에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AI로 통해가지고 분계 자동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도 과도기네요. 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AI도 사용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국세청에다가도 이거를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홈택스,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자랑인데, 우리나라 홈택스가 엄청 좋은 거죠. 일본에 비해서는 어떤 거죠? 홈택스는, 우리나라의 홈택스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편한 시스템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전 한 10년 전쯤처럼 네. 가장 크게 나누면은 국세 신고하는 거 따로, 지방세 신고하는 거 따로,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국세 신고 안에서는 우리는 연말정산 자료도 다 땡겨오고요, 기부금 자료도 땡겨오고, 뭐 의료비도 다 땡겨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지 딱 10년 됐죠. 네, 땡겨온 맞습니다. 지. 네. 네. 일본은 그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네.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예전 70몇 년도서부터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각자 1인당 각 번호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된지 마이넘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소를 가지고 자기의 그 번호를 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넘버 자기 번호라는 게 이제 생기긴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긴 하는데, 그 자료들, 내가 기부를 어디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의료비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홈택스나 이런 데서 땡겨올 수가 없어요. 한국도 약간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한국도 홈택스가 편하긴 한데, 편하고 자료는 다 땡겨와지긴 하는데,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다 위하고 세무사랑 통해서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AP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변환을 해가지고 홈택스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이택스라고, 우리나라 홈택스는 일본은 이택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택스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제공을 하긴 하는데,
뭐 디자인 자체도 우리나라 10년 전처럼 약간 느낌상으로는 뭐 윈도우 XP 네. 같은 느낌의 그런 디자인 모델로 해서 이제 신고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고는 할 수는 있긴 한데 법인세 신고는 우리나라처럼 이택스를 이용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일본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개인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아니 손택스 우리나라 이렇게 네. 스마트폰으로 네. 앱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인식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넘버 카드 그러니까 자기 주민번호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주민번호도 딱 있고 홈택스도 딱 있어서 그냥 내가 공인인증서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홈택스에서는 간편 로그인이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가서 신고를 한다거나 우편 신고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 나라에서 이제 막 과도기적으로 뭐 신고를 전자 신고로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일본은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 엄청 많잖아요. 네. 넓고 거기도 국세지방세처럼 나눠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지방세가 우리는 위택스에서 하면 그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세 신고하는 것도. 지방세 신고도 하려면은 서울은 같은 이택스 그리고 전국은 위택스라는 걸 네. 사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일본은 EL택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하긴 하는데 네. 그거 자체도 일단은 엄청 뭐 어렵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것 자체도 저희는 이제 세무사분들이 그냥 공인인증서로 해서 나도 신고를 하고 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직원분들도 다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세금 신고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세리사 분들에게만 나가는 카드가 있어요. IC 카드. 그 카드가 있는 컴퓨터에서만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어야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세무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일본은 그 IC 카드. 그래서 이 IC 카드를 세리사 말고 다른 사람이 쓰면 원래는 안 돼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 군데군데에서는 이제 한 컴퓨터에서 그걸 아예 꽂아놓고 신고를 하려면 내 자리에서 다 작업을 다 해요. 좀 전 말씀드렸듯이 분계 프로그램 써가지고 회계를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법인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법인세로 옮겨서 그걸 한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그 IC 카드가 꽂혀 있는 자리로 옮겨서 그 자리로 가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에 약간 크로스 체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번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느리기도 하고 느리지만 확실하고 네. 크로스 체크가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